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 달랐습니다. 미국은 안 좋았었는데요.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1.5%로 그나마 덜 밀렸습니다. 3만 1000선을 살짝 하회하는 결과를 냈고요. S&P 500이 2%,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거의 3%에 가까운 깊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숫자로서 좀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지수들이 밀렸습니다. 가장 보셔야 될 것이 6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라는 것을 숫자로 만든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9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103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밑돌았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가 100포인트였는데 이것 역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된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6월 기대지수가 5월에 73이었었는데 이게 66까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2013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휘발유, 그리고 먹고 살 때 쓰게 되는 이런 음식료의 가격이 빠르게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지수를 더 내릴 수 있었던, 내리게 됐던 그런 재료가 리치먼드 연은 관할 지역의 6개, 6월에 이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를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추가 부담이 됐습니다.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한 방향으로 다 얘기했던 게 아니라 약간은 엇갈리게 되면서 역시 투자 심리를 기대기에는 언덕이 부족한 흐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안감을 키웠고요. 또 반대로 뉴욕 연은 총재는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얼어붙는 투자 심리로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이어서 간밤에 UBS 쪽에서도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13%에서 26%까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크게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실제로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파페치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더 경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UBS 측에서는 경기 하락 추세에서 소매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는 아예 없다고 본다라면서 걱정을 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0.3% 평균 하락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오른 섹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2.7% 올랐고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가가 올랐고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밀린 게 경기 소비재, IT,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IT하고 서비스는 성장주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지금 소비자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세부적인 업종들이 4%대로 깊게 밀리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락한 장에서 어제랑 비슷했던 것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있는 몇몇 섹터도 아닙니다.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하고 나머지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대형 IT하고 성장주부터 보시겠습니다. 깊게 밀린 게 지금 메타 플랫폼스나 아마존입니다.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선방을 한 게 애플인데 2.9%로 역시 하락폭이 상당히 깊게 나와줬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은 이 기술주들이 또 강하게 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앞서서는 경기 침체가 돼도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종목들은 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높았던 만큼 이번 우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깊게 더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망치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5.1%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UBS 쪽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추정치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도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틀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테슬라도 보시게 되면요. 도이체방크 쪽에서 지금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실망감으로 뭐 아마존이나 메타 플랫폼스만큼이나 상당히 깊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깊게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제는 그나마 종목별로 약간의 혼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때도 상승폭이 유일하게 나왔었던 퀄컴이 간밤에도 또 이렇게 2거래일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됐었는데요. 지금 신규 아이폰에도 이 퀄컴의 5G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이날 홀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깊게 밀릴 때 그나마 선방한 게 금융 쪽에서 특히 은행이 되겠습니다. 최근 은행주들은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안 좋게 가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걸 다 이겨내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쪽에서는 개선이 됐고 뭐 배당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거의 다 0.2% 정도 약보합이었고요. 시티은행만 1%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정유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녹색불을 켜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됐고요. 또 개별적인 호재가 옥시덴탈 페트롤륨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형주는 1에서 2%,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최소 3%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리조트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 중국발 여행 호재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라스베가스 샌즈가 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봉쇄를 완화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이런 발표 속에서 이날 전반적으로 여행과 관련해서 리조트 회사들이 다 올라갔는데요. 지금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측에 따르면 지금 외국에서 중국으로 놀러 올 때 원래 14일 동안 자가 호텔에서 지금 호텔 격리를 14일 동안 해야 되고 자가 격리를 또 7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1일을 격리만 하다가 중국 여행 조금 하고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이 호텔 격리가 14일에서 7일로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자가 격리도 역시 7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스베가스 샌즈는 리조트와 카지노를 동반해서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날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에 거의 4% 이상 올라가면서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주당 3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강했었던 정유주, 그중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61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정유주들이 다 강세였었는데 이 종목에서는 워렌 버핏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정유사들 특히 이 회사가 더 큰 이득을 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 소식이 더 나왔다라는 것이 호재였습니다. 자, 다음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열려 있는 동안은 이 미국의 소비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유럽이 포인트로 맞췄던 거는 아시아에서 나왔었던 중국의 이런 봉쇄 완화 소식이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특히 원자재는 이 세계 최대 금속 소비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갔고요. 이날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로 제일 적게 올랐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거의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유가가 11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날 1.9% 오르면서 11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미 기름을 더 뽑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한 것도 부담이었고요. 또 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지금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당분간 이제 일일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뽑아내기엔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날 공급 이슈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이제 하락을 이어갑니다. 8,40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달러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금값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지만 달러 영향을 받으면서 약보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간 밀립니다. 거기에 7년물 국채 입찰에서 또 채권 수요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또 하락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의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뉴스로 상승 개장했지만 이후 발표된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 반전됐으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도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악재로 반영이 된 건데요.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7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00을 밑돌면서 지난 2021년 2월 기록했던 95.2 이후 최저치로 밀렸는데요. 현재 여권 지수는 전달 기록한 147.4에서 147.1로 소폭 하락했고 기대 지수는 전달의 73.7에서 이번 달에는 66.4로 크게 떨어지면서 201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주를 비롯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6월 제조업 지수가 전달의 마이너스 9보다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19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5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리치먼드 연은 측은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6개월간의 기업 환경에 대해 크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다만 긍정적인 것은 벤더들의 리드타임, 즉 상품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주문 잔고 지수가 6월 들어 하락하면서 공급망의 완화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UBS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난 4월에 13%보다 2배나 높은 26%로 높이면서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제시한 점이 시장의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UBS는 이베이와 파페치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이베이의 목표 주가는 기존의 60에서 48달러로 파페치의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에서 10달러로 낮추고 있는데요. UBS는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업들의 내년 실적이 시장 전망보다 5에서 최대 20% 낮아질 수 있다면서 경기 하락 추세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카테고리는 없다며 기업들이 판매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UBS는 이베이의 핵심 제품을 제외한 전체 제품 판매의 80%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의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반면 생필품을 비롯한 생활 전반에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보다는 침체 타격이 덜할 것이지만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209달러에서 167달러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자신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과 지속력을 과소평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공급망 혼란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과열됐고 또한 일부 대형 소매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 재고 관리를 잘못하게 됐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수요가 많았던 가구를 비롯한 특정 완제품의 과잉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재고 상황이 큰 문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자신이 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도 마련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수익률은 52주 최고치 대비 무려 68%가 하락한 상황이며 올 들어는 54%가 급락했는데요. 캐시 우드 CEO는 약세장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최근 포트폴리오를 58개 종목에서 자, 이날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바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 쪽에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 사업 소수 지분을 지멘스에 매각한다는 뉴스로 오늘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 주식 예탁 증서인 ADR의 주가가 1%가 상승해 19달러 5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전기차 충전 사업 업체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일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를 2026년까지 현재 2배 이상인 1,800곳으로 확장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 중이며 양사는 이번 거래에서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기업 가치를 약 20억 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멘스는 최근 미국 내 제조 활동을 확장할 계획을 하면서 향후 4년 동안 전기차 충전 장치 100만 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 정부는 약 1조 달러의 연방 인프라 법안에서 미국 내 전국 전기차 충전 소망을 형성하기 위해 약 4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2,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5%이며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제너럴 밀스를 시작으로 맥코믹 앤코, 베스 비욘드, 페이첵스, 슈니처스 스틸, 유니퍼스트 코프, 반센 노블 에듀케이션, 노바 골드 리소시스, 그리고 패터슨 컴퍼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